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강력 학습 도구인 노트북 LM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은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노트 앱이 아니라 여러 문서와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도 하고 요약도 하고 구조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학습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긴 자료가 있는데 이걸 빠르게 이해해야 되거나 또는 공부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께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작업까지 가능한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학습 도구를 만드는 방법, 학습 내용을 정리해서 PPT, 슬라이드로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능 소개가 아니라 공부와 콘텐츠 제작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트북 LM을 통한 실제 활용 과정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노트북 lm.google.com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맨 위에 나오는 것들은 추천 노트북이라고 해서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다른 지식들을 모아놓은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노트북이라고 해서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노트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이라면은 최근 노트북에는 새 노트 만들기 하나만 보이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새 노트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를 추가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로컬 디바이스 안에 PDF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 개 복수로 선택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업로드한 소스를 읽어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스를 불러오는 중에 새로운 소스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에서 직접 주제를 주고 소스를 스스로 검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색 모드를 딥 리서치로 바꿔주시고 다음과 같이 검색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노트북 LM의 사용 방법. 그러면 알아서 계획 중이라고 뜨면서 스스로 자료를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아래에 새롭게 서치된 소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원형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콘이 불러드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스는 계속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소스 추가 버튼이 있는데 이번에는 웹사이트 랑 유튜브 동영상을 소스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추가 창에서 아래쪽 보시면은 웹사이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검색한 웹사이트나 유튜브 주소를 줄바꿈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으신 다음에는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소스를 불러오다가 모종의 이유로 로딩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으로 쉐이드가 칠해져 있으니까는 소스에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저는 패스트 리서치 모드로 놓고 노트북 LM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채팅창에 오버뷰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공된 출처에서 노트북 LM의 유즈 케이스를 목록으로 나열해 주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노트북 LM은 답변을 생성할 때 내가 소스에 넣어준 자료만을 대상으로 답변을 탐색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입력한 소스의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다면 답변도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도 수집하고 맥락도 수집하면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생성하는 동안에 상단 좌측에 제목창을 클릭하셔서 제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노트북 LM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답변마다 출처를 달아주기 때문에 이 답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버튼을 클릭하면 답변의 원문을 바로 로드해서 어디서 이런 답변이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문을 직접 불러와서 어느 부분을 참고했는지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보니까 노트북 LM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일 때 감정적인 혼란 정리나 자기 성찰에 쓰인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노트북 LM이 감정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기 및 기록 업로드, 반복되는 주제나 패턴을 식별하고 AI 기반으로 성찰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고 있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자료의 마인드맵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주제에
주제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소스를 병렬적으로 불러와서 자료를 탐색하기 때문에 잡다하게 수집된 다양한 자료에 계층이나 체계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측에 스튜디오에 보시면은 마인드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마인드맵 기능을 누르면 일관성 없이 여러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하나의 큰 주제로 엮어서 그 안에서 파생된 다양한 주제로 계층화, 체계화 해주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 버튼을 눌렀더니 아래에 마인드맵 생성 중이라는 표지가 뜨고 열심히 뭔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콘이 나오고 있죠. 조금 기다리니까 마인드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눌러봤더니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큰 주제로 모든 자료를 통합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에 핵심 특징 및 아키텍처, 주요 기능 및 스튜디오 도구, 주요 활용 사례, 제한사항 및 윤리적인 고려 이렇게 4개의 세부 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나 봐요. 각각의 주제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그 주제 아래에서 또 하위에 좀 더 세부적인 계층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계층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토픽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토픽을 클릭하시면 가운데 채팅창에 보시는 것처럼 그 토픽에 관련된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토픽에 관한 개요를 생성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AI가 생성해낸 대답은 메모에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측에 스튜디오 창에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가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저장해 놓은 메모도 함께 아카이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학습 자료는 또다시 소스로 전환해서 이후에 채팅창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답변을 받을 때 새롭게 생성된 학습 자료도 활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아래쪽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자료 맞춤 설정이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하단에 만들려는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는 란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의 내용을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입력한 소스 중에서 특별히 포커스해야 되는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해 달라고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궁금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형식에 자세한 자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발표자 슬라이드로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란이 있고요. 출력 언어는 뭘로 할 건지 저는 한국어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짧게 만들 수도 있고 기본값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의 길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여러 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의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은 지나치게 홍보 영상 같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적인 수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인트로덕션 페이지는 만들지 말고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도록 프롬프트를 주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노트북 LM으로 개인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워크플로우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을 좀 세련되게 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과연 디자인이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옆에 보시면 인포그래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도 한 장짜리 그래픽으로 정보를 표현해주는 효과적인 전달 도구가 되겠죠. 인포그래픽은 신문에 보시면 일러스트나 사파로 정보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게 인포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 만들 때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프롬프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노트북 LM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이득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채팅창에서 노트북 LM이 만들어준 답변을 사용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표시된 답변이 내 마음에 든다면 아래 복사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튜디오에 동영상 개요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정 창을 누르면 설명 동영상 또는 요약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AI 호스트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프롬프트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해 놓은 채팅창에 답변을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동영상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쓴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 넣으면 프롬프트가 완성되겠죠. 시각적인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레트로풍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동영상 개요 생성 중이라고 작업창에 하나 뜨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요청해 놓은 학습 자료들이 다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잘 생성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보시면은 아까 대학생이 노트북 LM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이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이 잘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자료 만들어진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맞춤 프롬프트에서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개인 지식 관리를 하는 방법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슬라이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도 굉장히 잘 표현해 줬고 약간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죠? 패러다임의 3와 전환 요거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 빼면은 꽤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꽤 괜찮죠? 워크플로우까지 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자료는 문학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인트로덕션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도록 요청해 놓은 동영상 슬라이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바로 본론부터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와 같은 문학적인 수사들은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 볼게요. 노트북 LM으로 개인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워크플로우를 제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세련되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스타일은 비슷한데 상당히 디자인이 좀 더 자유로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 결론 페이지도 꽤 괜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까 만들어진 동영상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그렇게 엄청 예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막 헤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AI 도구 노트북 LM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어디서 결정했더라? 분명히 회의 때 얘기 나왔는데 다들 이런 경험 진짜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이 답답함. 지금 한글 줄바꿈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단어별로 끊어서 읽거나 그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미나이에서 직접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드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 LM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노트북 LM은 방대한 텍스트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읽기 힘들 때 빠르게 개요를 만들고 구조화해서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라면 교과서 내용을 스캔해서 입력해두고 빠르게 내용 파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보여드린 마인드맵이나 인포그래픽 말고도 퀴즈나 보고서 그리고 플래시카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라면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또는 시험 문제나 레포트, 과제 제출하는 데도 활용하시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 LM과 제미나이를 연계해서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